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테슬라 주가 반토막 난다. 폭락 경고음 확산.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뷰가 언론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예요. 원래는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증권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갑자기 테슬라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제 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로벌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테슬라 주가가 올해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가를 $120로 제시했다. 테슬라가 50% 가까이 급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에 가격도 반등을 하기가 힘들고 또한 수요와 마진 감소, 즉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자동차 많이 안 사고 그 다음에 남는 돈도 적어질 거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큰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가격을 낮춰서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 힘을 잃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3분기에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기차 이제 인도량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뭐 이제 해외든 이제 국내든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동기간 대비해서 더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인도량이 줄어들 것 같다. 테슬라가 지금 가격도 낮추고 뭐 프로모션 이러저러가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고 가격도 낮추고 모델 개선하는 거 외에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가격을 낮출 수는 없죠. 지금 가격을 이미 수십 차례 낮췄고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안 팔린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차량을 실질적으로 뭔가 혁신적으로 완전 개선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냈던 차량 또 내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라서 뭔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주가가 최근에 좀 뛰고 있죠. 테슬라가 한물 갔나 테슬라 덜 팔리는데 주가는 6% 넘게 뛴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뜨고 있는 거냐. 테슬라 주가의 빠른 회복세는 실적 전망과는 엇갈린다. 실적 전망치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해서 6% 정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자체도 테슬라 자기네들이 봤을 때도 판매 성장률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판매가 갈수록 이제 급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 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지어 실제 인도량 즉 이제 차량의 판매량이 월가에서 추정한 컨센서스 즉 추정치보다도 더 적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많이 판매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목표마저도 삭제했어요. 즉 차량 판매가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왜 올랐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아디의 판매량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건 너무 이제 과장한 해석 같고요. 계속 더 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 7%대 급등. 자,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인데 테슬라가 글로벌 차량 인도 대수를 포함한 2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테슬라가 글로벌 차량 인도 대수 및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현재 테슬라의 매출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테슬라 전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의 큰 방향성이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2분기 연속으로 계속 뭐 자동차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주가가 지금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며칠 동안 주가가 16% 급등을 했어요. 이제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단기 박스를 상방 돌파해줬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이 꽤나 잘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테슬라의 주가 급등을 어떻게 보냐면 시장에서 발표되지 않은 어떤 이제 호재 같은 것들도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엔비디아나 AI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예요. 빅테크 종목들이 다 뭔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어땠어요? 엔비디아고 뭐고 다 올라갈 때 테슬라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심리가 작용하기 딱 좋은 종목이죠. 왜냐면 빅테크 종목들 다 올랐는데 테슬라만 떨어졌어요. 이제 이번 연도에. 테슬라가 너무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 테슬라 주주들이 언제 테슬라 오르나 했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종목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다 약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테슬라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테슬라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좀 저평가 됐으니까 좀 저평가로 매수해볼까? 이런 이제 기술적 반등의 매수세도 저는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번에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좀 중요하겠지만 230에서 240달러 부근이 변곡점이에요. 요 부근에서 주가가 맞고 떨어지거나 더 크게 올라오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 여기서 뚝 떨어질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파동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260달러 부근까지 세게 뚫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뭐 전고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겠지만 여기가 이제 큰 230부터 260까지 요 부근이 상당한 매물벽이기 때문에 이제 하방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잠재력이 있는 자리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빅테크가 다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이 지금 최근에 약세였다 보니까 지금 또 테슬라가
더 주목받는 게 있는데 요번에 실적이 좀 안 나오거나 아니면 빅테크 종목들이 다시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 랠리를 보이기 시작하면 테슬라가 오히려 이제 얘네들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변곡점 자리도 뚫고 $250대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매수세가 이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 전분기 인도량 발표 2분기 연속으로 감소 전망. 월가의 지금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매출이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요번 분기까지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왜 오르는지 이거는 진짜 뭐 발표 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에서 안 밝혀진 호재가 있는 건지 무슨 6%가 그냥 떠버리고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시간 외를 보면 1.5% 약간 약조정 받고 있기는 한데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 연초 부진 딛고 판매 호조 비아디 테슬라 턱밑 추격. 사실은 테슬라가 지금 악재 속에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게 뭐 차량 리콜 뭐 이런 이슈도 있고 막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쪽에서 미친 듯이 따라 붙고 있고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지금 뭘로 쇼부를 좀 보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테슬라 측에서 앞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차량 판매량 목표 이런 것들도 지웠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마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경제 침체가 올 거다. 그래서 테슬라도 매출을 타격을 받을 거다. 이거 실제로 한 1, 2년 전에 한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왜 그러냐? 테슬라가 자율주행이고 AI 지향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테슬라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아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마저도 앞으로 경제 침체가 올 거고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 매출도 타격을 받을 거다. 이미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냐 안 하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귀를 열고 들을 거냐 아니면 무시할 거냐의 차이지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그래서 매출 부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차량 가격을 떨구고 프로모션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졌다.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히려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 어때요?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차, 기아차도 매출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이제 떠오르는 신예들 있잖아요.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들 그다음에 현기차들 얘네들은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뭔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 연초 부진 딛고 판매 호조 비아디 테슬라 턱밑 추격. 비아디 2분기에 테슬라보다 12,000대 뒤져.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다? 테슬라의 판매량을 지금 따라잡고 있다는 거예요. 비아디가. 심지어 차량도 보면은 중국 느낌이 안 들어요. 옛날 중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진짜 다 옛말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 제조업 1위가 중국이에요. 중국. 여러분들 우리가 뭐 중국 무시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자고요. 전 세계 제조업 1위는 중국이고 요즘은 옛날에 중국에 맡기던 일감을 다 베트남이나 좀 더 나아가서는 인도 이런 데다 맡겨요. 왜냐? 중국은 인건비도 좀 비싸졌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력으로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만들고 싶을 때 중국에다 의뢰를 합니다. 애플의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확실하게 제조업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비아디 사람들이 구매할 만한 거죠.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최근 판매 실적이 연초에 부진에서 벗어나서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비아디는 가격 인하와 신기술 적용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 올해 2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고 얘기하고 있다. 미국 테슬라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즉, 그러니까 지금 판매량이 별 차이 안 난대요. 근데 비아디랑 테슬라랑 자동차 판매하는 가격은 다를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아디가 뭐 매출이나 순이익 측면에서 좀 약할 수도 있죠. 뭐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아직 열어보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디가 지금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다라는 건 뭐다? 비아디가 나중에는 테슬라보다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비아디가 이제 지금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고 미국은 3억 명대잖아요. 비록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을 수는 있지만 중국의 억만장자 숫자가 미국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중국에도 잘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고 우리나라 인구만큼 부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중국의 탄탄한 내수 인구를 이제 업고서 비아디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비아디가 어설프긴 하지만 테슬라의 기술력마저도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발판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차가 잘 팔리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 비아디가 수출도 그렇고 뭐
비아디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다가 한국의 현기차들도 성장하면서 막 주가도 사상 최고치 찍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테슬라에게는 어떤 하나의 시험대에 오른 이런 상황이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테슬라가 잘 살아남고 테슬라가 계속 혁신을 거쳐서 더 큰 회사로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 전기차 저가 경쟁이 6월 판매량 상승, 수익성 우려 여전. 중국 전기차도 지금 이제 내딛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미친 듯이 싸게 팔고 있어요. 너무 싸게 팔고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 알리랑 테무 써보면은 진짜 일부 제품들은 왜 이렇게 싼가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싼데, 알리랑 테무가 일단 가격을 싸게 팔아가지고 박리담회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알리랑 테무가 우리나라에서 미친 듯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10,000원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공산품을 막 1,000원에 팔고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제 일단 가격으로 밀어붙여서 시장 점유율 확보하고 그 다음에 좀 자리 잡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국이. 전기차 업체도,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두 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증시 관련된 데이터예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가 지금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일부 종목들만 미친 듯이 상승하면서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나날이 찍고 있지만 어때요?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선 손실이 나요. 이게 왜 그런 거냐? 간단하다.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만 나오고 경제는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리스크를 종목들은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근데 대형주들은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만 오르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경제 위기의 전조 증상이다. 이제 힌덴버그 오멘 시그널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경제 위기 시그널들 보면은 주로 이렇게 지수랑 종목이 반대로 갈 때 이걸 위기 신호라고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보는데, 실제로 미국의 S&P 500 주가 지수에서 50일 이제 평균 가격 50일 이평선을 넘은 종목들의 비중을 보게 되면 지금 43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S&P 500 주가 지수 중에 43%의 종목만 50일 평균선 기준으로 이제 중기 상승 추세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다. 근데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종목들은 다 하락 추세. 이게 언제 이후로 가장 심하냐면 2001년 이후로 심합니다. 2001년이 언제죠? 닷컴 버블 터졌었던 때예요. 미국 닷컴 버블 때 이래로 지금 이렇게 괴리가 제일 심각하다는 거죠. 지수는 오르고 종목은 떨어지는 이 X자 표시의 형태가 가장 안 좋은 신호인데, 시장의 버블이 다 왔다는, 시장의 버블이 심각하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런 신호가 뚜렷하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장 이제 보실 때 리스크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엔비디아랑 시스코를 비교하는 자료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그만큼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있고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도 받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랑 엔비디아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확실히 다릅니다. 엔비디아가 매출 성장률도 훨씬 좋고 이익도 많이 남고 AI라는 큰 테마를 안고 있어요. 하지만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도 비슷한 취급을 받았었는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닷컴 버블 당시의 시스코는 미국 당시 GDP의 5.5% 정도에 해당을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이렇게 있으면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있으면 이 중에 5.5% 정도의 규모가 시스코였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 전체 경제 규모의 5.5%면은 상당히 큰 수준이거든요. 한 기업이 미국 경제의 5% 정도의 크기나 된다? 상당히 고평가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어떻다? 현재 엔비디아는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 때보다 2배나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측면에서? GDP 측면에서. 시스코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는 GDP의 5.5% 정도의 이제 덩치였는데, 엔비디아는 현재 GDP의 11.7%의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를 제시한 크리스트캣 캐피털은 이제 매크로 분석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업체거든요. 얘네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잘 오른 것도 맞고 엔비디아가 지금 덩치도 잘 커지고 있는 거 맞는데, 앞으로의 이런 성장 기대치만큼 더 이렇게 성장을 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매출의 41배예요. 매출의 41배에 해당하는 지금 시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속 불가능하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만큼 올랐으면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오른 만큼 오른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해도 이거는 사실은 엔비디아의 시총이 4천조에서 8천조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제 방송에서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만큼 시총이 오르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된다는 건가? 저도 이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GDP의 20%가 엔비디아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가능할지라도 그거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게 저는 엔비디아에 투자를 말리지는 않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 투자의 관점에서. 근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기대하시는 것만큼은 수익이 안 날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팩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시장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